세 번째 사건은 키워드를 고령이라서 괜찮다? 물음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문을 열었는데 80대 남성이 갑자기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면처럼. 그래서 밀치고 들어와서는 이제 성범죄,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다행히 가족이 이 범행 현장을 목격을 해서 말렸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찰이 현장에서 저 80대 남성을 체포를 안 했어요.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고 이어서 구속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의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일단 이 남성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찰로는 넘어갔고. 예, 검찰로 사건은 일단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피해 여성은 이 주거지에 그대로 살아야 할지 의문일 정도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찰은 A씨, 즉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에 반박해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통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그 이유가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다만 형을 선고할 때 유죄가 선고된다면 징역 3년 이상 엄히 처벌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만큼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구속함으로써 증거 인멸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강간치상인지 특수강간치상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 침입 상황이었다면 특수강간치상으로서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안입니다. 상당히 법정형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다 보니 고령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형 선고할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도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령임을 반영해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될 예.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사안 자체가 중하고 피해자 측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소홀함은 없었는지는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피해자 말씀하셨으니까 네. 피해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6월 2일 날 일어났고 현재는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보이거든요. 예. 주거침입 강간치상. 요거는 좀 더 일반 강간치상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처벌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것조차 좀 의아한 일이 아무리 이 가해자가 고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집에 침입을 해서 내 집에서 그 피해자인 여성을 80대 여성을 강간치상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째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 되었는지 그 당시 경찰이 출동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치다 하더라도 그 후에도 전혀 어떤 보호 조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수사 절차에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검찰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사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좀 다뤄보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우리가 뭐 옛날처럼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고 100세 시대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렇다 보니까 그 범죄 비율에서도 이 고령 범죄의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1세 이상 범죄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고 범죄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5월에는 83세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기소된 바가 있는데 이때도 법원은 고령임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성범죄 재범을 또다시 범하고 말았는데 김근식도 사실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17년 전
13세 미만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됐죠. 그랬죠. 곧바로 출소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 1심에서 이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합산 징역 3년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는 합산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1심, 항소심 모두 검찰의 이른바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기각 이유로 예. 김근식이 형 집행을 종료하면 대략 60세 언저리인데 그때는 성도착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등 치료 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이가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만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고령임을 또 전제로 해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선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60대 정도면은 뭐 성적 욕구가 내리막길이라는 이유로 그런 화학적 거세를 기각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 입증이 되고 있고 자료로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자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